요즘 이제 새로운 종류의 현대인 ADHD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항상 디지털 기기로 뭔가를 틀어놓는 병. 제가 대표적으로 그 환자입니다. 네.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막을 못 견뎌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아무나 틉니다. 해시TV 제일 많이 틀어요. 일단 사람이 자기 목소리 들으면 좀 민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게 없고 그냥 제가 나와야 관심이 가요. 그래? 네. 이건 ADHD가 아니잖아. 자뻑이죠 이건. 이건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거지. 이것도 그게 장애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울프가님께서 게임할 때도 유튜브를 틀어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화를 보잖아. 극장에서 볼 때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극장에서 볼 때 유튜브를 틀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근데 집에서 만약에 OTT로 영화를 본다. 그럼 영화가 조금만 지루하면 뭔가를 트는 거야. 와, 그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개를 못 해요. 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거 2개 이상 하는 순간 그냥 둘 다 망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봉우리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제대로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나는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냥 난잡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못 참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나에 온전히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뭔가를 틀고 아니면은 뭐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방송을 틀어서 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면 그걸 가지고 안정감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 정도야. 이것도 사실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거 정막한 거 허전함을 못 견디는 거죠. 아마 우리 해시민 회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걸요? 근데 그건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밤에 자기 저도 직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요? 늘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저도라고 한 거예요. 잔인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까봐 넌 맨날 혼자잖아라고 할까봐. 아니 그런 척한 건데. 네. 예. 특히 자기 전에 그 적막한 시간에는 저도 안 보면서 유튜브 틀어놔요. 저도. 맞아. 그 적막함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 세대가요. 항상 TV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건 그랬죠. 네.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저도 TV 틀고 자는 거 좋아해요. 네.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TV 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는 왜 맨날 TV 틀고 자? 우리 TV를 끌라 그러잖아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끄지 마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 뭐야? 앉아? 이러면 이제 TV 다시 켜놓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TV 소리가 계속 들려요. 못 자요. 전 이제 그 TV 소리를 막으려고 또 뭔가 틀죠. 근데 이게 뭐한 짓이냔 말이야. 그래서 집중합시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혼자 편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편집이라는 게요. 몸의 오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초 단위로 편집을 하는 사람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뇌가 지친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쉬자. 이러고 뭐 유튜브 딱 틀어. 그러면 한 10분 지나면 이걸 끄고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하. 그럴 때 해시TV 틀면 망합니다. 3시간을 다 보고 앉았어. 내가 이랬구나, 제가 저랬구나. 그렇지, 이거 보세요. 새로운 맛이 있긴 해. 네.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 봉우리 이 말이 뭐 이게 말이야. 왜 나랑 반응이 똑같지? 나 왜 저랬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거 3시간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몇 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막 머리를 맨 오른쪽 배우 조니 뎁인가요? 조니 뎁. 네. 희수군? 맨 오른쪽이 저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수님, 조니 뎁은 수염을 길렀어요. 저 이거 조니 뎁이 좀 까무잡잡하지 않아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니 뎁은 일단 나는 아니야. 저는 그 남방계잖아요. 하긴 내가 왜 그 조니 뎁을 떠올렸냐면 그 선장 있잖아. 선장. 잭스페로. 네. 잭스페로가 약간 시커멓게 칠하고 나오거든요. 여기 비슷하잖아 지금. 이렇게 느끼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잭스페로라면은 잭스페로 아주 영광입니다. 우리 이봉 활동가가 이렇게 그 눈, 코, 입이 되게 선명한 편. 그렇죠. 서구형 얼굴이죠. 네. 근데 잭스페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씻은 지 2개월이 지났네. 그러니까 나 그 얘기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아니 원래 해적은 잘 안 씻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저게 논쟁이 붙은 줄 알았어요. 저는. 자니 뎁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니 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 야. 그건 아니다 뭐 이런 거였네요. 네. 아 김은실님께서 이거 또 슈퍼챗까지. 야 진짜 대단. 우호적 편견 아닙니다. 우호적 편견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편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반대되는 증거 앞에서도 유지하는 거. 김은실님 듣지 마세요. 근데 듣지 마세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치 우호적이니까. 우호적 편견인 게 얼마나 이게 좋아. 사랑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발언이에요. 사랑. 여기서 사랑은 뭐 모든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없으면 사랑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애정이. 그래서 저도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걔만 보이더니 너만 보인단 말이. 어디 가도 걔만 보여. 우리 무슨 얘기하니까 자꾸 그치. 봐봐, 우리도 지금 ADHD 지역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에 진득히 집중을 못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짧아진 것 같다. 훨씬 많아진 것 같다. 짧아진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 들으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진 게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네. 집중하지 못한 시간이 짧아졌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랬어요? 집중하는 시간이 예전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그렇죠, 그렇죠. 잦아지고 길어졌겠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시사 프로를 틀어요. 근데 그거는 직업적 특성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 어쩌다 한두 개 걸리는 거지. 근데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트는 거죠. 그래놓고 이걸 이걸로 틀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핸드폰 거칠 때가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그걸 들으면서 샤워를 해요. 그러면 정작 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하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강아지하고도 놀아주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망고가 엄청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렇겠네. 뭐 역시 시사 유튜버라고 지금. 영화도 봐요. 영화도 본다고. 영화만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완벽해. 영화만 끊으면 진짜 완벽해지는데. 근데 ADHD의 정확한 그 정의가 이게 맞나요? 하나에 집중 못하고 하는.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그때 무한도전 편 안 봤어요? 집중을 못하는 게 ADHD가 아니에요. 그래요? 오히려 이상한 데 집중을 하거나 이상한 데 집중을 집중력을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거.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박명수 씨가 다 같이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기를 손에 놓고 인사했단 말이에요. 왔어? 이러고. 근데 박명수 씨가 혼자 계속 악기를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박명수가 그걸 보면서 난 이거 봐, 난 집중력 강하잖아니까. ADHD입니다. 그렇죠. 네. 주의력을 필요한 데 배분해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면 필요한 게 어딘지 구분을 못 하는구나. 그럼. 주의력을 경제적으로 못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조금 오해가 있네요. 결핍이라고 보기가 좀 그죠? 주의력 결핍됐다? 그러니까 필요한 주의력이 없는 거. 필요한 주의력이 없다.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인 거긴 합니다만 약간 디지털 불안증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과다 행동 장애까지 나왔네요. 과다 행동. 그래서 되게 번잡스럽게 부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시작하기 전에 방을 막 치워요. 근데 또 방을 치우다 보면 방 치우는 일에 너무 몰두를 해가지고 방이 빠딱빠딱 닦습니다. 모든 물건 다 정리. 옛날 그 연애 편지 발견해서 또 빠져. 그런 거지.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라고 해도 되나요? 지금 증상이죠. 맞는 것 같아. 근데 현대인 중에 이런 거 한두 개 안 겪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대부분 아마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게 업무 효율성을 엄청 떨어뜨리잖아요. 엄청 떨어뜨리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 딴짓하는 시간을 다 빼서 일에 집중했으면 2주에 끝낼 걸 1주일에 끝낼 수 있겠다. 근데 또 안 하면 또 심심하고 허전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그러니까 일종의 질환처럼 지금 의학계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모르고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야 이씨. 그 내가 어떻게 해결책을 내가 어떻게 알지? 근데 되게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되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 두드려 맞는 말. 그러니까 의사님 요새 의사가 없긴 하다. 맞죠. 이제 과잉하게 뭐 의사도 아닌데 진단하는 척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의해 보자 이 정도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작업하는 게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진짜 어떻게든 이 시간이 새 나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알람을 30분 단위로 맞춰놨어요. 만약에 이 알람이 다시 울릴 때까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제가 제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런 짓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게 혼자로는 절대가 안 돼요.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겠죠. 네. 안 때리고. 때리는 게 점점 처음에 팍 이렇게 때렸다가 그리고 이제 알람을 끄겠지. 에이씨 하면서 알람을 끄겠지. 이게 진짜 혼자서는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거를 아까 이제 병원에 가보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ADHD는 장애라고 얘기할 때는 특히나 저기 정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단순히 그냥 나타나는 증상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뇌회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생리학적인 문제가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게 반드시 그 구조에서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이제 보통 보이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이 원래 보통 그럴 뿐더러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원래 그런 어떤 소질이 있기 때문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성인 ADHD라는 별도의 게 있어요. 아이들이랑 또 다르구나. 아이들이랑 다르게 이제 하고 그거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게 습관의 문제인지 말 그대로 기질의 문제인지는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약간 기질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도 좀 그랬어요? 제가 만드는 콘텐츠 자체가 그거거든요. 이 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영화 장면을 막 꽂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해야 가능한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화가 되고 나니까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래 딴 생각도 경쟁력이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 막 합리화를 하는 거지. 이게 다 창작의 미랄이야. 이렇게. 그 되게 그 문준명 PD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여러분 문준명 PD가 누군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드리자면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해시태그 두 번째 PD 맡으셨던 분 우리 저기 10만 행사도 하고 그러셨던 맞습니다. 분. 저희는 아주 지금 문준명 PD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수님 멱살을 잡고 있어. 이게 저 칭찬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칭찬이 아닌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엉뚱함인데 그런 게 튀는 거잖아요 어디론가. 근데 그게 장애적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생산적인 거에 기여한 거 아니야. 좋게 승화할 수 있는 일정 부분 기여했죠. 그리고 그건 일종의 형식이기도 하고 내러티브 형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제가 좋게 좀 해석해 주면 연상작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상이라는 게 연결한다는 게 상을 연결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원숭이 똥구멍 하다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엉뚱하게 연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상이 언뜻 어른들이 보기에는 필연적이진 않지만 연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나타나는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되게 훈련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연상을 잘 못한 채 되게 공식적인 연상만 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는 좀 쓸모있게 취급받죠. 왜냐하면 일을 시키면 그 일에 맞춰서 쫙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어떤 과정을 없애고 필요한 일만 해서 최대한 빠르게 결과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네가 딴 생각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거지. 정해진 일만 해라. 그래서 내가 회사에 적응을 못했구나. 그 루틴에 안 맞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장애한 요소도 그러니까 장애에 의한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게 말하면 천재성이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적 천재성이라는 영역이 남들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걸 딱 하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런 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이연연상이라 그러는데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게 연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달리 같은 사람 보세요. 맞아. 달리 그림. 달리 같은 그림은 물론 지금 와서는 이제 굉장히 일상화됐지만 꿈에서나 볼 법한 것들을 막 그림으로 그려내잖아요. 맞아요. 그럼 꿈이 소재였을 수도 있지만 특정한 대상을 보면서 그냥 정물화처럼 그리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사물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적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천재적인 취급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법한 것들이 연결하는 데서 창의성이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그건.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장애에 의한 결과일 수 있지만 또 좋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어떤 성과하고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질이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너무 부산스럽고 한 가지 일을 집중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장애적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 지금까지 뭐 생활률로 잘 살아온 거 보면 제가 볼 땐 그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 기질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기질이 뭐 저는 그걸로 먹고 살았다. 마침 그걸 잘 발견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증상인데
저는 그건 습관의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자꾸 킨다거나 어떤 그렇죠. 일을 해도 유튜브를 키는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던 사람들이 왜 그게 생겼겠어? 유튜브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그게 자꾸 그런 습관으로 유도하니까. 그게 일정 부분 나의 훈련시키니까. 달래줬으니까.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맞아요.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지. 그럼 어린애가 설탕 맛을 보고 계속 빨아먹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욕망을 자꾸 자극해서 그쪽에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거야. 심리적 보상을. 네. 원래 이제 자극 보상 이론이라 해서 자극을 주고 보상을 주면 그 자극을 계속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 보상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자극을 계속 그거로부터 받은 거야. 심리적 위로도 받고 뭐도 받고. 제가 자극이 엄청 약해요. 그치 약하지. 그쪽도 약하니까요. 진짜 자극에 너무너무 약해서 그 일을 하다가도요. 그 배너로 제가 사고 싶은 물건 광고가 뜨잖아요. 미친 듯이 클릭해서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손목시계를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손목시계를 사서 내 손에 걸잖아요. 그럼 광고에서 보는 것보다 안 멋져요. 그럼 당연하죠. 그 막 조명 때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잖아. 거기다 더 멋져 보이게 CG 처리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은 떨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죠. 제가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ADHD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력 아니에요, 무력. 자극에 약하다고. 무력도 결국 자극에 약해서 생기는 거야. ADHD 같은 경우도 자꾸 과다행동 장애가 나오고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게 새로운 자극들에 너무 민감하게 자꾸 반응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자극으로 대체해 보면 비슷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한 가지 것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지 못한 채 자극이 오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이나 어린 강아지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는 우리 강아지가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기질이나 소질이 없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도 정상적으로 잘 살아왔고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잘 살아왔으면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는 유튜브 시대나 쇼츠 시대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쪽의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파블로브의 개로 만들었어. 그렇지. 거의 없다님이 아무리 그런 비슷한 기질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습관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없었어. 그러니까 음악을 그 비슷한 게 뭐 음악 정도였겠죠. 음악을 줄창 들었지. 근데 이제 음악을 그렇게 자주 수시로 듣는 버릇과 유튜브를 수시로 보는 버릇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의 급이 다르니까 유튜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지. 유튜브로는 계속 언어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고 시각적이고 시간을 그리고서 더 많이 뺐잖아요. 음악보다. 청각적인 거는 시각과 청각은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청각은 사실 차단 효과가 굉장히 훨씬 좋기 때문에 시각은 차단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굉장히 강해. 우리 두뇌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써. 그래서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계통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도록 만드니까 심지어는 다른 시각적 자극과 또 이 시각적 자극을 병행하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얘기는 이건 좀 심각한 수준. 그럼 억지로라도 유튜브를 끄고 음악을 틀어야겠군요. 그렇죠. 차라리 대체하는 거지. 다른 걸로 대체해보자. 그러니까 자극이 좀 더 약한 거로 그리고 좀 덜 나를 그 나쁜 습관에 들이지 않도록 만드는 걸로 대체요법의 형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 일하면서 유튜브를 안 보기 위해서 음악도 좋지만 이렇게 전기 충격기 같은 걸 꽂아놓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19세기 학자들이 쓰던 방법, 의사들이. 19세기 교수님은 불러서 19세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비문명적인. 그래서 집중 못할 수 없도록 빡 계속 전기를 맞으면 집중이 되겠냐? 유튜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야, 스턴건 쏘는 게 그 사람 집중하라고 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약간 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저는 되게 그런 건 약한 편이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TV 보다가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게시판 같은 거 확인하는 이제 이런 정도고 그것도 나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요. 저는 유튜브 진짜 안 보거든요. 유튜버인데 유튜브 진짜 안 봐. 이건 절제력이 진짜. 절제력이 아니라 나는 유튜브 켜놓고 있는 상황 자체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으시군요. 재밌지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젠장. 그래서 가끔 제가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은 요즘은 워낙 문서들이 검색이 잘 안 되고 유튜브 검색이 많이 되잖아. 특히 구글이 유튜브 검색 엄청 밀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옛날에는 뭐뭐 하는 법 그러면은 딱 문서들이 나왔는데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 그냥 그럼 유튜브는 그 내가 뭐뭐 하는 법을 찾으려면 한참 보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 원하는 챕터로 못 들어가. 맨날 끄트머리에 나와. 그냥 글로 돼 있으면 내가 찾아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유튜브 영상이 필요할 때도 있죠. 뭐 이렇게 조립한다든가 이럴 때는 말로만 설명하면 잘 안 되니까. 영상이 훨씬 쉬워요 이럴 때. 근데 그런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쓸데없는 유튜브에 자꾸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 어떻게든 문서를 찾아. 그게 내가 그 배우는데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솔직히 정보 기능도 별로 업그레이드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게시판을 자꾸 보는 이유는 그게 습관이 좀 되긴 했는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도 올라오고 뭔가 새로운 파악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쁜 습관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나도 쉬는 시간엔 책을 펼치기보다는 그냥 게시판을 보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경계하고 있거든. 이게 또 게시판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바뀌고 재밌어요. 재밌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소득도 있고 또 요즘에 심지어 뭐가 있냐면 해시칼리지 때문에 그거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 일이에요. 아니야. 다 일하시는 거. 교수님한테 쉬는 거야. 문의 뜨고 이제 뭐 이제 댓글 달리고 뭐 이건 일이지 솔직히 쉬는 게 유튜브에 댓글 달리고 뭐 이러는 게 이제 계속 저한테 알림이 오니까. 우리 자유 게시판 해시칼리지 자유 게시판이 얼마나 그게 원래 자유 게시판은 좀 쉬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이런 데잖아요. 우리 자유 게시판 글이 너무 길어. 담소가 아니야 사람들이. 잊지 마. 이분은 화났을 때 씨 읽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랑 급이 달라요. 고민의 급이. 아니 그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일부러 말을 좀 할까 말까 그랬는데. 근데 굳이 말하면 이거는 능력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질에 가깝다. 아니 기질은 타고난 거에 가까워요. 타고난 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습관. 사람이라는 건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꽤 달라지거든요. 이게 괴롭지가 않아. 이런 습관이 있던 거는 좋으니까 한 거거든. 근데 다른 습관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야.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습관의 장르가 다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유튜브의 대체 습관을 찾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찾고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어려운 일이 또 아니란 얘기죠. 그때 혹시 우리가 해시태그에서 우리가 이제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수다 떨었던 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봉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죠. 나 요즘에 시사 방송을 24시간 듣고 있는다. 그때 우리가 그럼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따라잡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버릇이 돼 버린 거야. 이제 솔직히 아침에 대한뉴스 하고 나면 대충 흐름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굳이 뭐 다른 걸 더 들어야 되나 싶을 땐 또 여전히 듣고 있어요. 이거 그럼 이제 그 어떤 필요성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습관으로 변질된 거군요. 그렇죠. 안 좋은 버릇까지 된 거지.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수님이 그 이제 쉴 때 게시판을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절제 영역이 맞아요. 내가 너무 본다 싶으면 일부러 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일할 때는 다른 거 못 해요. 나는 그냥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집중을 못 해요 아예. 요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봉호 활동가는 제일 큰 자극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자극이 가장 큰 게 돈이에요. 우리 저기 거업님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자극이 훨씬 좋은 거고. 그럼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이게. 이쪽에 소비 자극, 이쪽은 이제 돈 버는 자극이 이제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거기에는 지지 내가. 맞아요. 그 자극에는 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그걸 거꾸로 거업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쉽게 버나 봐. 제가요? 근데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솔직히 예전보다 쉽게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 결과로 버는 돈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설렁설렁해도 되는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그것도 능력의 일종이거든. 근데 진짜로요. 제가 하는 방송 중에 한 절반 정도 설렁설렁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의 비중이 더 높은 방송은 정보 전달보다 수다의 비중이 더 높은 방송은 솔직히 설렁하게 되거든요. 원래 또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 그치. 수다라는 게 릴렉스를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릴렉스 방송이니까 가서 릴렉스하고 하는 거지. 근데 제가 해시TV 할 때는 빡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해시TV랑 솔직히 대한뉴스 제가 맨날 대충 한다고 말하자면 대한뉴스 열심히 하고요. 그 외의 것들 뭐 거의 잡스럽다. 매부쇼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이거 몇 개 빼놓고는 좀 설렁하게 하는 방송.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은 약간 쉽게 번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약간 이제 소비 쪽으로 좀 더 많이 흘러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도 좋지 뭐. 아니 릴렉싱 방송, 수다 방송에 저 같은 사람 떨궈 놓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네.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식으로 분산적인 일들을 하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될 수도 있어. 네. 그냥 거의 잡스럽게 이제 이것저것 그치. 예,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왕이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좀 느꼈다면 그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고 뭔가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받는 그쪽의 일들을 약간 늘려야 돼. 빨리 늙겠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제 책 한 번 쓰고 안 쓴다 그러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책은 집중해서 쓰지 않으면 못 쓰거든. 그렇지. 책을 써야 되겠네. 그럼 이제 책을 써야겠네. 그럼 예를 들면은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게 대박치면 좋지만 또 뭐 이렇게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돈을 못 벌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래도 그게 돈을 좀 적게 벌어주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생기는 성취감 플러스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생긴 어떤 성과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책이라는 거 한 번 쓰고 그 쓴 내 어떤 그 과정이 나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 맞아요. 단지 책이 잘 팔린다 덜 팔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적인 어떤 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상은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잠재적 보상은 뭔가를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것들을 남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생활을 조직화하는 거 그게 되게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대단히 뭔가 거업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좀 치명적인 조언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의 자극이 없다. 돈 버는 것만큼의 행복을 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만큼의 성취감, 돈이 꼭 아니더라도 나한테 정말 좋은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유튜브를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까 소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그지같이 살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지라는 표현 좀 그렇네요. 되게 얄팍하게 살았을 때는 들어오는 만큼 썼어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들어오는 만큼 많이 써. 내가 딱 지금 그래요. 그래. 마이너스가 안 나면 너무 행복해.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나면 그냥 이번 달 제대로 사는 또 다음 달 벌어서 쓰지 뭐. 열심히 했군 뭐 그냥 오늘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활 방식이요. 이 말하면 되게 재수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쓰는 거에 비해서 쌓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하지. 그러니까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쌓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서 보면 헛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나이 든 사람 얘기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자산. 그게 뭐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뭐 주식이 되기도 하고 금융 자산도 있고 뭐 자신의 인적 자산이나 지식 자산도 있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쌓여야지만 가능한 게 자산이거든. 자산은 단순한 돈, 단순한 자원이 아니야. 쌓인 거야. 그 중에 투자하는 걸 자본이라 그래. 둘 다 쌓여 있다는 뜻이야. 자본이나 자산은 그 앞에 accumulation이라고 하는 누적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소비를 잘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좀 있어요. 적당히 쓰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 그 자산 가지고 뭘 할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산만 있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산을 나는 무슨 자산을 쌓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뭐 반드시 아파트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자산을 쌓고 싶은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은 내가 어느 순간에선가 지금까지와는 되게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버팀목이 돼주거든. 근데 그게 자산이 없으면 그걸 못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돼. 돈은 있는데 쓸 시간이 없고 계속 그 챗바퀴만 돌리고 있는. 그렇죠. 나잖아. 근데 이게 근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굳이 제 주변에 제가 생각나는 이제 예시가 없어서 굳이 그냥 정준희 교수님 예시로 들어보면 꼭 그 자산이라는 게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일 필요도 없고 교수님처럼 뭔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회사를 차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자산을 이미 자본화한 거죠. 그렇죠. 이제 물론 한꺼번에 자본으로 한 번에 가버린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누군가의 자산이 되길 바라지. 그렇죠, 사회적 자산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 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화를 만드세요. 어때요? 영화사를 차려서. 지금 라이너가 나랑 같이 나오는 라이너가
영화 만들다가 지금 집 날리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다시 한번 깨달았지. 영화 만들지는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뭐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또는 나도 뭔가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는 돈을 벌고 싶어 여러 가지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막연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목표 의식이 명확해야 돼. 자신감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다큐멘터리를 언젠가 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일생에서 좋은 책을 쓰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돈도 들고 사실은. 근데 그 다큐멘터리는 성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실패하고 대부분 들인 돈보다 얻는 돈이 훨씬 적어. 그래도 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가라고 나한테 질문해야 돼. 그러면 그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만들어야 되고 대신 돈을 되도록 적게 들여야지. 맞아. 네. 안 그러고 괜히 어설프게 해가지고 막 나도 다큐멘터리 하나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정도면. 그래가지고 막 좋은 PD 막 좋은 작가 딱 섭외해가지고 막. 맞아. 촬영 장비 이 정도는 써야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딱 만들었는데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벌어. 그럼 완전 망하는 거야.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교수님 조언에 따르면은 거의 없다님은 아까 처음 시작한 유튜브 자꾸 보는 이런 이제 버릇들을 만약에 이제 고치고자 한다면 아까 뭐 버릇을 대체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언이라면은 자산을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꼭 회사 못 만들어도 당장 아파트 하나 사놓는 것도 그런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죠. 주식 투자도 좀 해보고 좀 규모 있게. 햇보이도 자산에 들어갑니까? 아 이런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나야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인데 자산이에요? 제가 말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아니래잖아. 예를 들면 그걸로 이제 타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막 이 전 세계의 팻보이의 역사에 대해서 막 내가 어느 순간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다른 방식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럼 산 다음에 글을 쓰면 되겠구나. 근데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거잖아. 사고 싶은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몇 가지 결심이 섰어요. 네. 뭐 팻보이 살라고? 아니야. 이게 항상 제가 교수님 만나서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았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근접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한 아래층 정도는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약간 지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 항상 제가 만났던 지적인 사람들은 다 곰팡내 나는 사람들이고 사실 별로 지적이지도 않았어. 지적인 척을 했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낯간지러운 소리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나름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 인생 상담소가 됐는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 비슷한 고민들 할 거고. 그래서 저기 이봉호 활동가도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더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도 이제 자산이 필요해. 그럼요. 그 자산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실해요. 자기가 벌기 위해서 뭐 헛돈 이상한 돈 버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건전한 방식으로. 굉장히 건전하죠. 근데 그걸 다 쓴다며 나 그래도 약간 놀라긴 했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제가 넣는 적금도 있고. 엄마가 다 뺏어간다. 상당 부분은 그게 제가 뺏어간다 표시지가 우리 엄마가 슬퍼해. 술 먹다 그랬잖아. 엄마 미안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있는 그게 어머니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가져가시는 관리를 해주시는 제가 어머님들은 자식들 돈 가져가면 다 모아놓습니다. 관리를 해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비중이 높아서 이제 일부러 좀 그러는 게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아껴 쓰고 마이너스를 안 내면서 어머니한테 대부분 맡겨놓는 게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쓰는 것보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봉우리가 이제 성인 남자의 한참 지났는데 이제 좀 스스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게 경제적 독립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정신의 독립은 경제적 독립부터 본다. 네,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간의 독립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굳이 뭐 공간적으로 독립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어딘가에 의존해.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거의 나쁘지 않은 결과가 연결될 수 있어. 어머님 잘해주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엄청 잘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300을 벌어. 그러면 150을 어머니한테 드려. 150 남잖아. 이 중에 50이라도 내 자산을 키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안 쓰고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엄마 걸 뺏어야겠다. 아니 뭐 그것도 방법이고. 왜냐면 일정 비중은 적어도 내가 관리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불효자가 있나?
그래야지 알아.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제가 적금을 하나 넣고 있긴 한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그런 노력? 당연하죠. 그러면 조금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적금 하나 월 납입금 얼마입니까? 20만 원. 20만 원? 네. 얼마 안 되긴. 방금 50만 원 얘기하셨는데 뭐. 그리고 목표가 생겨야 되고. 네. 이게 많아지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면서. 그렇지. 갑자기 이상한 데 쓰기고 막 그래요. 네. 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예를 들면 집을 사잖아. 갑자기 내가 쫄쫄 굶는 사람 된 것 같아.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해줘요.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안 보이니까. 맞아. 그러면 되게 외로 아껴 써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약간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내가 긴장을 해요. 좀 하나를 그런 것도 있죠. 소비를 할 때 좀 생각 한번 더 하고 안 사고. 그럼 통장에 잔고를 비워야겠다. 펫보이 산다는 얘기야. 펫보이.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분 다 하는 건데. 자산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돈도 드리는 거지만 돈이나 어쨌든 물질적인 노력이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에 의해서 누적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되게 성실하게 쌓아 올려. 매달이든 매년이든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자산이지.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또 같은 게 빵 터져가지고 통장에 10억이 들어왔어. 이건 자산이 아니에요. 금방 날아가요. 이건 계좌지 그냥. 그걸로 또 쌓으면 그게 자산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된 거는 자산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들인 시간이 없거든. 내가 시간을 들여 감정적으로 투사가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30대, 40대지만 많이 남지 않았던 게 노년에도 할 수 있지. 근데 노년에 하면 더 힘들어. 엄청 힘들지. 왜냐하면 몸은 더 힘들어지고 정신은 더 약해지고 일자리 잘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이 필요할까를 시간을 투여해서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는 나한테 보상을 해줘요.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가진 게 없이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아예 앞으로 돈이 들어갈 거리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집은 이제 제 명의로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집이 딱 생기고 나니까 됐다 이제. 그렇겠지. 그럼 이제 난 돈을 모을 이유도 없는 거야. 근데 막 돈이 쌓이네?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다. 자산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무한정 돈을 벌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 자산으로 돼. 그러면 다른 자산이 필요하지. 사회적 자산이나 인적 자산.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뭔가 기여도 해야 되고 이게 주는 보상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어쩌나 예를 들면은 그 누구죠? 그 기부 많이 하시는 가수 있잖아요. 김장훈 씨. 현인가? 저기 현. 예, 진우션의 현. 근데 그분이 저는 오해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돈을 벌어서 저런 식으로 자기 애나 잘 키우지 못해 하냐고. 그것도 기부도 중독이다.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저는 그게 중독이 될 만큼 굉장히 강한 보상을 심리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그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강한 동의. 맞아요. 그 현이 딱 그래요. 그 부부가 열심히 돈 벌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게 그래서 즐거운 거야. 내가 그냥 짜장면 먹던 거를 그냥 저기 간짜장으로 바꾸기 위한 즐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그러면 언제나 남는 충분한 자산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구나. 근데 욕심과는 다른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니까.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설정해서 열심히 만든 자산이 있으면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그죠? 그걸 더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는 약간 지금까지 기부를 약간 가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5군데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 뭐 정의연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자립 청소년들 돕는 재단 있어요. 아름다운 재단 이쪽이랑 그 위안부 피해자 모임이랑 뭐 이런 데다 몇 군데 기부를 하고 있는데 다 그게 지금 와서 딱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진심이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약간의 알리바이 같은 거. 알리바이. 맞아. 내가 뭐 못 해주니까. 늘 얘기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그럼요. 훨씬 난 거. 그런 기부는 사실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기부가 누구한테 가고 있다는 느낌을 잘 못해. 막연히 그냥 넘겨준 거니까. 그렇죠. 그냥 돈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 맞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돈이 일단 수단에 있거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기아에 있는 아이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럼 되게 구체적인 관계. 맞아.
네, 그래서 기부재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죠. 네.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그 아이랑. 네, 그러면 그게 물론 약간은 좀 이렇게 일부러 가상화 상품화된 측면들은 없진 않지만 네네. 이 구체적인 관계에 내가 집중하게 되거든. 그때가 비로소 기부가 되는 거야.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거지. 보잖아 키다리 아저씨. 네. 키다리 아저씨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패션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어야지. 그렇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뭐 좋은 시계 하나 차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사고 나서도 진심이 아니거든. 진짜로 갈구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죠. 근데 기부 전에 어쨌든 저는 오늘의 교훈은 자산인 것 같아요. 내 가치관에 따른 자산을 만들어놔야 뭐 기부도 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모든 얘기 중에 돈 얘기에 제일 집중하는. 자산. 그러니까 엄마 주는 거 뺏어가지고 코인에 넣어야겠다. 좋은 얘기 해주면 좋게 좀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 오프닝 토크가 좀 길어지긴 해서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아까 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간은 풀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타임. 풀타임. 우리 영화도 한번 봤지만 풀타임 잡이라고 그럴 때 이제 전업이잖아요. 전업. 이게 실제로 뭐 24시간을 거기에 투여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력. 내가 진심으로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을 말해요. 그게 1시간이건 24시간이건 또는 한 달이건 1년이건. 그래서 공부할 때 파트타임 공부가 있고 풀타임 공부가 있거든요. 파트타임 공부나 풀타임 공부 중에 풀타임을 해야지 돼. 그럼요. 파트타임은 정신 분산돼서 못하거든요. 못해요. 안 돼요. 인생에서 딱 1년이라도 또는 2년이라도 3년이라도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는 또 물론 학위만을 위한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는 말 그대로 수련은 말이에요. 수련. 그렇죠. 뭐 외국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갈고 닦는 어떤 행동들. 이게 인생에서 특정 시기를 넘어가면 잘 못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바빠서 안 돼. 써쓰기도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이거를 밀도 있게 가져가는 노력을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되도록이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 주변에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저 몇 명 못 봤어요. 쉽지 않죠. 진짜로 몇 명 못 봤어요. 저 포함 진짜 몇 명 못 봤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교수님 지금 채널 연지 이제 1년 넘었죠. 딱 1년 됐잖아요. 1년 만에 이 정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킨 건 교수님이 시간 배분을 잘해서이기도 해요. 아마 저였으면은 그냥 열어놓고 매주 방송하면서 아유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느냐 이러고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많은 결과가 나왔던 거고. 맞아요. 뭐든지 우리는 영리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영리하게 움직여서 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산을 하기로 했다면 그 시간에 거기에 빡 집중을 해야 돼. 그게 안 된다면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이야기면 PD님이 가져오신 저거를 그냥 우리 오프닝 토크에서 다 해결합시다. 지금 오프닝 토크 45분. 이걸 또 PD님이 또 일부러 막 가져오셨어. 우리 PD님이 진심이야 진짜. 저기 해시칼리지에 이제 요거 상품 열었거든요. 이게 기념품보다 좀 더 확장된 판이고. 제가 볼 때는 요 새로 보완한 노트도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고 우리 봤었잖아요. 여기 이제 코팅도 되고 안에 여기 훨씬 튼튼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든 이유가 우리 PD님은 자본주의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교수님 자본주의 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걸로 버셔야 됩니다. 아니, 불안불안하거든. PD님 직장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망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것도 일부러 막 밀어넣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또 얘기 안 할까 봐. 이게 펜인데 이게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펜이죠. 이게 분해가 된답니다. 생분해 소재. 근데 요거를 제가 만든 취지를 해시칼리지에 써놨거든요. 어떤 사용법이나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습관 만들기 습관.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 보실 거면 진짜로 괜찮은 몇 개만 봐라. 그렇지. 그 중에 예를 들면 자기한테 꽂히고 자기한테 정말 많은 걸 주는 거 몇 개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그리고 그거는 거기까지만 본다고 생각하고 딴 유튜브는 안 봐야 돼. 맞아. 팟캐스트를 내가 듣는다면 몇 개만 딱 찍어서 들어야 돼. 그렇지 다 좋죠. 좋은 거 많죠. 하지만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퀄리티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미디어에 우리가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면 미디어를 거부하는 게 답은 아니야. 맞아. 맞아요. 미디어를 적당히 이용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하려면 습관을 들여야 돼. 혼자만으로는 잘 안 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수요일에는 책을 읽고 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는 또 책을 읽고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강의를 듣고 이런 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2번까지는 할 수 있다면 2번. 또는 일주일에 3번까지 할 수 있다면 방송이나 이런 거 한 3번. 네. 우리 이제 그 해시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럼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독을 들이는 채널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일종의 이게 플래너인데 이게 단지 계획표가 아니라 생각도 해보고. TV 듣다가 생각나는 거 써보고 라디오 듣다가 생각나는 거 써보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또 한 번 가잖아요. 그렇죠. 남아. 그럼 남고 나면 또 거기에 또 뭔가를 덧붙이게 돼. 그럼 이거를 같이 쓰시다 보면 어느 정도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마치 애플워치하고 비슷하거든. 나한테 알림을 주는 거지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습관에는 사실은 그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기가 되게 중요해요. 주기. 그래서 이맘때쯤엔 이런 걸 하는데 몸이 알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이러듯이 요맘때 이거는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요맘때 되면 이걸 안 하면 뭔가 허전해. 습관이구나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그 습관이 잘 만들어지면 훨씬 극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거에 맞는 일종의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쭉 걸어놓고 이제 앞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열쇠고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쫀득쫀득한 감촉.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만지고 있어요. 제가 또 감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요새 이제 트렌드는 그 이런 거는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고. 가방에 많이 달죠. 가방에 달고 이게 약간 자기 개성의 표현? 나 이런 소속이 있어 이런 표현이라서 이 길 가다가 이거 가방에 달고 있는 분들 보면 반갑겠네요. 반갑겠지. 전 이걸 오토바이 키체인에 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펫보이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게는 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막 키링이 와. 펫보이 앞에 붙여놓지 않는 게 어디 얼마나 다행입니까? 붙여 있어 여기 할리 데이비슨. 지나가는 사람들 와. 아이고. 네.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같이 동봉돼 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우리 MC 멤버들이 모두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주 소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박철호 교수님 너무 눈에 띄네요. 물광왕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물리적 이모티콘이라고. 이모티콘 가로치고 물리. 야, 한 분 한 분 다 있습니다. 저하고 봉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사진 샘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은 거고요. 다른 분들은 사진 자체가 잘 없어요. 맞아요. 프로필 사진이 별로 없어서 우리 디자이너님들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겠네요. 김만건 박사님 이 기분 좋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술 취한 얼굴이에요. 근데 뭐 평소에도 취해 계신 데가 많으니까. 이게 기분 좋아 요게 되게 예쁜 거를 몇 장 주셨거든요. 하필 이거 꼽으셨더라고요. 임팩트야. 임팩트. 임팩트가 강한 표정이에요. 김만건 박사님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맞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기가 막힌 한량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또? 김만건 박사님도 원래는 진짜 노는 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 사람이 찌그러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원래 되게 잘 노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유쾌하신 분인데 그런 영향을 되게 세게 받나 봐요. 현실이 너무 암울하면 본인도 암울해지는. 저는 진짜 10분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해도 그냥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있거든.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이 비판의 결과로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야, 그래도 아무리 못 듣는 놈이라도 듣겠지. 그래도 뭔가는 세상이 바뀌겠지. 그런데 안 되잖아. 하나도 일도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떤 의심이 드냐면 혹시 내가 사상이 잘못된 건가? 진짜? 내 분석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요. 굉장한 좌절감이 들어. 뭐 약간 유아적인 상고일 수지만 이게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의 약간 유아적인 상고.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공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것들에서 세상이 바뀌는 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의 수준이 너무 낮을 때 참담함. 그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준이 낮을 때 어떤 절망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깡패들처럼 그냥 몽둥이 드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도 이제
비판 가로치고 물리. 물리가 돼버리는 거지. 네, 물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로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도 그냥 똑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수준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준 낮아짐을 내가 견디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지. 저도 가끔 그래요. 저기 뭐야 영화를 비평하려고 봤는데 아예 비평이 시간도 안 먹히는 수준이면은 데자뷰라는 영화가 있어요. 데자뷰라는 영화가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걸로 찍어도 그보다 잘 찍을 자신이 있어요. 그럼 그런 영화를 볼 때 엄청 스트레스받아. 보고 싶다. 남규리 씨 나오는 영화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데자뷰라고. 그분 성함 이제 바뀌지 않았나 남규리 씨? 바뀌어서 남규리. 바뀌어서 남규리. 김규리 씨랑은 다르고. 그러니까, 바뀌어서 남규리일 거예요. 아마 시아 출신의 가수 출신의. 네, 그렇죠. 와, 막 그거 보는데 막 2시간 동안 정말 와 혀를 깨물고 봤어요. 데자뷰로 저거 걸작선 만든. 오히려 거업님을 알게 됐다고. 저 걸작선은요 정말 쌍욕이 반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한권 박사님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비평가는 아니지만 상식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겪어온 민주주의 국가에 따른 절차란 적법한 절차라는 게 있고. 근데 그게 싹 무시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도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 소담소담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